자체가 그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어는 하나하나 소중해요. 어떨 때는 일부러 이 맞춤에 일부러 안 틀리게 쓰는 수도 있고, 시각적으로 일부러 글씨를 또 높게 쓸 수도 있고, 또 줄맞춤을 또 예를 들면 나무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가운데 위에는 뾰족하게 양쪽으로 늘어나게 하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시를 쓰고 있습니다. 시 언어는 짧고 쓰이는 건 전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그냥 아름다운 시를 갖다 딱딱 이렇게 이 불박품을 표시해갖고 이렇게 시게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 어떤 생각하는 여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제 딸이 24살인데, 4살 때 저희 아파트 앞에 있는 정원에서 꽃을 끄든지 그러는 거예요. 꽃이 웃고 있네? 딸이 그 얘기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주 시인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 시적인 마음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꽃이 피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딸의 입장에서 시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 딸이 시인이냐?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죠. 시인은 누구냐? 이런 그 시적 표현을 갖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시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를 어떻게 감상해야 될 것이냐? 정확히 말하면은 그냥 느낀 대로 감상하면 되는 겁니다. 되게 보면 우리가 저는 그림을 상당히 좋아해요. 우리가 먼저 미술관이나 전시회, 특히 내가 인사동에 많이 와요. 우리 대전에 반정부가 아시는 화가들 친구들 많이 있는데, 여기 추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상화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맞습니다.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느끼는 되는 겁니다. 시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시는 주관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도 모르는 시를 갖다가 그쪽에서 의미를 끄집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시인, 작자, 시인 우리도 모르는 그런 이 의미를 갖다 끄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미 시를 갖다 내놨을 때는 나머지 독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너에게 묻는다, 안규현의 너에게 묻는 시가 있는데, 연필때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 어떻게 느낍니까? 이 시는 아마 타인에 대한 사랑과 희생을 얘기하는 알 거예요. 그렇게 알고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안규현이 맨 처음에 이 시를 쓸 때는 이 연탄재를 도입해와서 가을하고 겨울을 맞이하는 그걸 도입하려고 연탄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가 원래 시인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여러 사람이 작게 느끼는 감정을 받아들이면 된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시를 감상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한번 써보는 거예요. 아주 마음에 드는 시, 예를 들면 너에게 묻는다 그런 시, 아니면 아까 얘기한 충무도라든지 이 그다음에 국화에 앞에서인가 그와 같이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 시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기 써보고 그걸 원시하고 비교를 해봐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그대로 복사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시에 써봐야 된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의미가 있이 의미 있게 아마 시를 한번 감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술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셔야 되면 대부분 시인들이 술을 많이 마셔요. 그래갖고 시 쓰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이태백이나 변형로나 수제 변형로나 대부분 천상병 시인들 예쁜 시인이 술을 잘 많이 마시는데 이 뜻은 저희는 그렇게 느꼈어요. 술을 많이 마시라는 것은 진실이라는 얘기예요. 술 마신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술이 많이 들어가면 마시면 마실수록 진실된 마음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는
이 자기의 이름을 솔직해야 돼. 시인은 거짓이 없어야 되거든요. 자기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써야 게 시가 나오는데 이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가벼운 마음으로 글을 쓰는 걸 썼는지, 아니면 슬픈 마음에 썼는지, 아니면 분노해서 썼는지, 기뻐서 썼는지, 그게 다 다른 것 같아요. 다만 제일 중요한 건 어찌됐든 분노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그거와 상관없이 진짜 중요한 건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술을 많이 마셔야 된다는 그다음에 연애를 많이 해야 된다. 바람펴 시름시라는 게 아닙니다. 왜 그 말을 저 말을 썼을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몇 번 만드시는 걸 아, 왜 연애를 많이 해야 시를 잘 쓴다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소화 안 되겠나? 네, 그렇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왜 연애를 시를 잘 썼을까요? 앞에 걸리는 것 같다. 부장님. 맞습니다. 감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감상이라는 거는 연애를 하려면 사랑을 저는 사랑을 해봤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점점 말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뜻으로 시를 쓰는 것도 있어요. 대화라는 시가 있는데 사랑이 깊어지면은 상대방의 파트너의 눈빛이나 말 억양, 그 다음에 또 표정, 그게 다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놓친 게 없잖아요. 왜냐면 지나가는 행인 1, 2 같은 경우에 뭐 옆에서 볼래 수도 말고 아무 상관이 없이 지나가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눈빛을 보려고 그 사람이 뭐 툭거리고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또 그 사람이 또 얼굴 표정이 슬픈지 기쁜지 시는 그래야 되거든요. 그걸 모든 걸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사과라는 시를 만약 썼다. 그럼 사과를 뭘 제가 공부를 하냐면 사과가 어떻게 생육이 되는지, 어떤 땅에서 많이 나는지, 어떤 데 많이 생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언제 심어서 몇 년을 자라야 사과를 따먹을 수 있는지, 품종이 뭔지, 종류가 뭔지, 그 다음에 모양은 어떤 건지, 색깔은 뭔지, 그 다음에 사과가 뜻하는 게 뭔지, 이런 모든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집에서 자기가 느끼는 걸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만큼 여기 연애를 많이 해야 된다면 상대방의 이 시의 대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많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